개괄적으로 납세자 분리제도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작년 7월 이 오늘의 주제인 그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PA가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그 후, 그 다음에 바로 8월 14일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까지는 당연히 모든 납세자가 내가 왜 세금을 이만큼 내야 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빙과 그런 그 억울함을 가지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당연히 인도 내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해외 법인과의 이전 가격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그 과거의 납세분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이중과세에 대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서 양국 간 그 해당 납세자의 이중과세분을 해결하는 제도가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작년에 그 많은 그 제안과 또 프랙티셔너들의 주장, 또 인도 당국도 그런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APA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14일 지금 그 세이프하버, 다시 말해서 간단한 거래, 예를 들어 서비스 거래라든지 이런 R&D, 컨트랙 R&D 거래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래에 대해서는 굳이 보고서 안 해도 요런 프레시홀드에 맞춰서 맞고 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을 개정안으로 인도 정부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사실 상당히 따끈따끈한 얘기이기 때문에 세이프하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더 드리게 되면 원래 근거 조항 자체는 2009년에 인컴 텍스 액트에 근거 프로비전이 그 법률이 들어왔고요. 이 법률에 대한 시행칙이 계속 시행규칙이 안 나오다가 요번에 시행규칙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드래프트를 인도 CBDT 그 직접세위원회에서 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달 말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알려달라는 그런 그 퍼블릭 커멘트를 요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그 두 가지에 보시는 것처럼 IT 서비스, 본사를 위해서 인도의 자회사가 IT에 관계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서비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ITES는 IT Enabled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응용해서 본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법인,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코스트 대비 오퍼레이팅 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노멀 그 일반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그런 비용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20% 마크업을 매년 신고하면, 소득으로 신고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 인정해서 이전 가격 조사 안 하고 넘어간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KPO는 여기서 풀어 쓴 것처럼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 그 IT Enable 서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R&D, 본사를 위해서 인도에 있는 그 연구개발을 하는 목적의 법인이 인도 자회사, 연구개발 자회사가 본사의 수입을 받아서 특정한 R&D를 수행하고 그 개발물을 본사로 던졌을 때 그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29%, 또 특판자가 금전대차, 이건 이제 인도 중앙은행 고시율에 대해서 발표 나오면 거기에 베이시스 포인트 150bp를 적용하면 문제없다. 또 많이 관심 있을 수 있는 지급보증은 2%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그 지급보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지급보증은 그 방법을 시행령에서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2%면 우리나라 지금 국세청에서 지급보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율을 정해가지고 이제 뿌리는데, 그럼 2% 아래면 인도는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큐멘테이션 안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건가요? 인도의 경우에 제 한국 목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도에서는 인도 법인을 이제 지급보증했어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중공업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급보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급보증을 했는데 2% 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큐멘테이션 안 해도 인도 과세 당국이 오케이 2% 이하면 네. 그런 임플리케이션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그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지급보증되는 대상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금액
보다 작은 규모의 지급보증액을 받았다면 그 경우에 2%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그 밑에 있는 그보다 하위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적용했을 경우 인도가스당국은 비용이 결국에는 트레시홀드보다 적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이프 하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세이프 하버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3, 14년도에 본사와 또는 해외 법인과 했던 특권자거래 유형이 A, B부터 원자재 거래, finished goods sales 거래, 로열티 거래, 여러 가지 거래가 있겠죠. 근데 그 각 거래별로 특히나 이번에 그 개정안이 발표된 세이프 하버 대상으로 일리지블 트랜잭션으로 자기가 판단된다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그 결과 그 해당 거래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가 얻은 마크업이 트레시홀드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세이프 하버를 클레임을 했고 세이프 하버에 있는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전 가격 조사를 받지 않는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SPC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개정안에 대한 많은 비록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커멘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 개정안의 어떤 고무적인 것은 무엇이고 또 개정안이 보완이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SB, so we have a safe harbor rule draft rule issued in August 14. There may be many questions flowing over the petitioners and also from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So, in your view, what would be something very recommendable in safe harbor rule so far, and what would be some suggested progress to be made later? In fact, this is a very good move by the government because there are not many occasions when Government of India, before bringing any rule, consults the taxpayer. So here the draft rule has been given to the public and the invitations have been extended to give the views. From Deloitte also we are trying to give,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in India are also preparing their position paper. So I'm sure that after looking into,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which will be considered by the authority, and some of the margins which are appearing very high, 20%, 30%, 29% and things like that, I'm sure after they consider the views of the business and even from the tax department, these are going to be substantially lower. I look forward to a situation where this 20, 30 and all these percentages will come down significantly. So because in NAP with US, the Indian authorities have agreed for 70% for the ITS companies. So that's something, around 15 to 18% is the markup which I visualize. So there is definitely going to be some change in the position which is here, because once the government has taken a stand after it receives views from, it will definitely be going down, it will not be going up. So that will be a very positive thing to have. 지금 딜로이트 인디아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내부에 포지션 페이퍼를 만들고 있고, 요약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왜 ITS가 20%냐 또 뭐 30%냐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트가, 이 마커 레이셔가 바로 향후에 과거에 우리 특히나 미국과 인도 간의 상호합의에서 결정된 수준이 한 17%입니다. IT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제시가 돼서 이게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R&D나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의견이 제시될 거로 저희가 보입니다. 그럼 당분간 관망을 하는 게 좋겠네요.
당연히 이제 저희와 같은 프랙티셔너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의 근거가 있는 그런 레이셔를 정부가 제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인도 내에서 큰 콜센터라든지 또는 이런 인도 내 서비스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특히 미국 기업이 많죠. 이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해당 그 트래시홀드 레이트에 대해서 요것에 대한 좀 다른 비율을 많이 제출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좀 그 여러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한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드리면 먼저 이전 가격 오딧 이거 아까 그 김태형 박사님께서 나와서 설명하셨지만 오딧이 나오면 지금 현재로 이전 가격 세무조사를 받은 둘 중에 한 기업은 과세를 당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법에 따라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시점부터 원래 그 33에서 45개월 내에는 세무조사가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시효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 과세가 됐다. 그 경우에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한 심사청구, CIT 어필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CIT 어필을 안 가고 분쟁 조정 패널, Dispute Resolution 패널로 갈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먼저 CIT 어필, 심사 청구는 약 2년가량 수행되고요. DRP로 갈 경우에는 9개월 내에 납세자에게 결론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심사 청구와 분쟁 조정 패널이지만 이 패널 구성 요원들은 국세청에서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뽑은 커미셔너 레벨의 요원들께서 국장급 요원들께서 이런 분쟁 조정 패널 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세불복 채널에 대해서 인도 국세청이 수행한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패소할 경우 그것이 납세자가 되든 아니면 과세 당국이 되든 항소 어워드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꼭 심사 청구 분쟁 조정을 안 거치고 바로 트리뷴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좀 퀘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SP, is it possible for taxpayer who are under audit and assessment can skip CIT appeal and dispute panel directly to tribunal? No, it's normally not possible. So it has to the tax, any dispute which is there at this TP audit level, it has go either to the Commissioner of Appeal or to the dispute resolution panel, and only then it can go to the tribunal. 네. In very, very rare cases, the order by the TPO or the auditor, the matter can go to the High Court. 오케이. 안 되는 거네요. 예. 반드시 먼저 CIT나 Dispute Resolution 패널을 거치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How is the success rate for taxpayer win CIT Dispute Panel and Tribunal level? In CIT appeal, the chances of success is something like 25%. 그러니까 납세자가 CIT 레벨에서 인용을 받을 가능성, 납세자가 이길 가능성이 한 25%밖에 안 되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But in the DRP, this success possibility of success is almost zero. DRP는 거의 제로라고요. And the reason why you would be seeing here why these two alternatives are there. The taxpayer need to decide whether it should go to the CIT appeal or to the DRP, even knowing that the DRP will not come out with a favorable order. The reason is that the DRP has to pass order within 9 months from receiving the application. Until the order is passed by the DRP, the tax officer cannot demand money from the taxpayer. So there is no tax which has to be paid by the taxpayer. If it goes to the Commissioner appeal, CIT appeal, then upfront certain amount has to be paid. So whatever the decision of the DRP or the CIT appeal, the matter goes to the tax tribunal. So CIT appeal takes longer time, but there is possibility of some success. DRP is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very, very low, but the chances of going to the tax tribunal earlier
which is giving very recent order, is better compared to the CITFE. So in many cases, people go to the DRP and not to the CITFE, not only expecting a favorable order, but knowing that there will be no tax demand till the order is passed. And second, it is faster to approach the tax tribunal, which is which is giving more balanced decisions. 네, 지금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분쟁 조정 패널을 통해서 납세자가 인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지만 첫 번째,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두 번째, DRP로 갈 경우에는 이게 확정 예비 과세 통지가 안 되고 예비 과세 통지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업프런트로 내지 않기 때문에 또 빨리 항소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과세를 받은 납세자는 심사 청구를 안 거치고 선택적으로 DRP를 거친 후에 항소법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 청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우에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확정 통지받은 그 납세금의 일부를 낼 수 있도록 그걸 신청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Can you tell me with what percentage of success for tribunal level? Tribunal level, in fact, we conducted a study of more than 350 decisions of the tax tribunal so far in the recent one. In the recent one. In the recent 350 for over a period of 7-8 years. And we found that almost in 70% of the cases, the taxpayer has got a favorable decision. 7-0? 7-0. So, and only in 14-15% it has been totally in favor of the tax department. And the remaining percentage, the matter has been sent back to the lower authorities to look into the facts. So it's almost 3/4, you can say, has gone in favor of the taxpayer, and only 1/5, 1/4 goes in, has gone in, or 1/5 in fact has gone there in favor of the tax department. But the problem is that the entire process takes a very, very long time. Even if the taxpayer wins in the tribunal, the tax department can go to the High Court, and the dispute remains. Until the dispute remains, the tax department may go on making the similar type of adjustment. So the litigation continues year to year and piles on. So that is why this AMP has been shown as an alternative method. 네, 잠깐 요약드리면 항소법원에서 납세자가 인용될 가능성은 약 70%. 그리고 납세자 인용이 안 되더라도 항소법원 결정이 다시 재검토해라라고 지시되는 것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가 지는 것은 약 20% 미만이다. 상당히 높은 승률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매 상호합의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 전략을 많이 취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포인트가 사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개월 또는 위에 심사청구 2년 그리고 항소법원을 거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의 기간이 전체 10년, 8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인도에서 매년 과세를 당한 그런 납세자의 경우에 이 과세분에 대한 그 조세쟁송과 거기에 대한 해결을 볼 때까지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드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법원에서 만약 졌다 과세당국이 질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세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면 그냥 진 걸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과세 금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사실 크진 않은데 1,000만 원보다 높은 케이스에 대해서 과세 당국이 졌으면 오토매티클리 무조건 올라갑니다. 하이코트로. 물론 하이코트에서
최근에는 너무 케이스 로드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과세 당국이 그 정도로 특정 금액, 아주 낮은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를 질 경우는 상당 부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DRP 레벨에서 이겼다 또는 트리비널 레벨에서 우리 이겼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긴 소요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래피컬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설명된 것도 우리 다이얼로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 내용이 대충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합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도 상호합의는 이중과세를 결국에는 과거 과세에 대해서 해당 납세자의 상대편 특권자가 있는 국가, 그 소재국의 과세당국과 인도 과세당국이 과거 과세분에 대한 해결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쭉 읽으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그 인도 상호합의 대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IT와 또 IT 관련 IT 응용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대부분은 다 미국과 인도 간의 상호합의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트 플러스 17%, 17.5% 이상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상호합의 결론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 APA 규정상 롤백은 사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세를 당해서 이게 이중과세에 노출된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게 그 맵이 사실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르면 이 맵 프로세스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조약이 불행히도 인도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 조약에 비해서 그 근거 조약이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세청과 기재부 쪽에서는 많은 그 레터를 보내서 우리 한인도 텍스 트리티 조세 조약을 개정하자라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인도 쪽에서는 상당히 그 미온적인 반응이 사실 있고요. 근데 이제 상당히 희망적으로는 이런 그 특히나 APA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APA를 근본적으로 쌍방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상호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또 그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부분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중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 5분 정도, 두세 분 정도 퀘스천을 받고 지금 저희가 뒤에 보시면 그 다과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를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시간은 충분한가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부산의 기업이 DRP가 끝나는 세액이 납부하게 되는데 DRP 단위에서 졌을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Mr. Singh, one of our guests asked if the taxpayer lose DRP, then it means the taxpayer has to pay tax amount. You know, if the taxpayer loses in DRP, then yes, it will be asked to pay the tax demand. The advantage of the DRP basically is that, the law allows the taxpayer 30 days time to file the appeal, 60 days time to file the appeal in the tribunal. So what normally taxpayers do is that on the substantive question they file an appeal with the tribunal and at the same time file an appeal for keeping the demand, for staying the demand. So normally tax tribunal have been giving a positive order, so they don't insist for the full payment of the demand, but yes, in many cases they have asked for the part payment of the demand. So even after the DRP gives the decision, it's not automatically, everybody have to pay tax, but they can, approach the tax tribunal for staying the demand. So that route provides this possibility that number one, the decision is faster,
And number two, they don't have to pay tax upfront of the entire amount. So what's the percentage of Normally it varies from 15 to 20%. 15 to 20? 20% of the tax amount. So it's 80% you can still, 80% you can still replace. 예, 일단 DRP 절차에서 주면 텍스를 내야 되는데 ITAT로 트리뷰널로 항소할 수 있는 그 기한이 60일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소하면서 동시에 자 우리가 내야 될 세금 안 내겠다 트리뷰널 결정이 날 때까지 또는 이거를 줄여달라는 별도의 요청을 항소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가 그 통지받은 과세 금액에 일반적으로 그런 별도의 요청을 했을 경우에 15에서 20% 정도만 내도록 용인이 되고 있다라는 경험치를 말씀드렸습니다.